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있다가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들이 귀국을 하면서 그 당시 이미 구치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혹합니다. 그 상황은. 먼저 우선 귀국 근로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갖다 들게 되고 수갑 처리를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거죠. 뭐 덮고 사는 거나 뭐나 별로 안 좋은 걸 줬으니까 우리한테 범죄자 취급을 하죠. 범죄자 취급을. 식사나 이런 건 좀 괜찮으셨어요? 거기 이제 형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식사도 좀 부실하고 잠깐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약품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적응이 다른 사람이 거의 없어. 바로바로 적용 안 되고 약을 받아서 먹기에도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한 군데 100여 명, 어떤 데는 한 50명, 침대가 부족하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있겠어요. 네, 가면 갈수록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총에 수갑에 밥은 콩이었고 침대도 없어서 콘크리트에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약도 제공받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한 근로자는 이 구금됐을 당시를 메모를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이 메모가 공개돼서 좀 네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구금 일지 이게 종이입니다, 박 기자. 이 네네. 내용 보셨나요? 네, 조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좀 인권으로 놓고 보면 인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인데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무슨 뭐 범인처럼 이렇게 네, 해놨고 또 범죄자처럼. 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진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다양한 메모들이 지금 네. 보이고 있는데 구치소 내부 그 구조도 일단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구금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침대에는 곰팡이가 있었고 지급된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네. 약품도 우리 저 영사관에서는 약품 충분히 뭐 이제 보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아까 현장 인터뷰를 보면 약품도 제대로 지금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선진국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진짜 뭐 잘못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좀 참혹하고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수갑과 쇠사슬이 채워진 채 끌려갔던 당시 상황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그 상황들을 직접 보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고, 네. 사실 제 처형네가 아틀란타에 지금 거주 중인데 예. 거기에서 또 마침 저희 형님이 현대차 공장이 생기면서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서베나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 아직 가시지는 않으셨고. 가셨어요. 몇 년 전에 예. 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 뉴스 터지자마자 너무 걱정이 걱정돼서. 돼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형님은 알라바마로 출장을 가 있는 날이셔서 이제 다행이다라고 안심은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친인척들도 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뭐 사과 내지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또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침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원 비자니까 출장에 활용되는 단기 실용 비자로 갔는데 이거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군사 작전처럼 뭐 그렇게 뭐 했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예 공장 자체에 대해서 급습을 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인원을 체포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거기에서 뭐 미란다 원칙 이런 거 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미국이란 안 나라는 되는데 더 인권에 이게- 대해서 예민한 나라로 많이 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왜?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사실은 인종 간 갈등이나 그래서 뭐 흑인이나 과거 뭐 히스패닉에 대해서까지도 트럼프 임기에서는 뭐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옳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 국민에게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목도를 했었으니까요. 이게 그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게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노스코리아, 뭐 로켓맨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체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네네. 그러거든요. 지금 구금일지 아까 적힌 내용의 일부를 보면 공포와 분노가 그대로 지금 느껴집니다. 영문도 모르는 서류를 주면서 일단은 서명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휴대폰에서 살짝 켰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그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란다 원칙을 아까 적용하지 못했다, 받아보지도 못했다. 이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데 경찰이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민 단속 직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쇠사슬로 허리와 다리, 손목까지 묶여서 이동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술자들이 미국 땅에 공장 지으러 갔는데 이렇게 지금 무슨 뭐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는데 종이 작성을 하고 난 뒤에는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보이는 그 빨간 네네. 팔찌인 것 같네요. 그래서 빨간 팔찌를 채웠다. 거기에 9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바짝 채워진 채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전체 누가 봐도 우리 정부가 좀 대신 항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구금 일지를 작성한 이 한국 근로자의 네네. 그 내용, 그 메모 내용에 그런 것들이 네네.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뭐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72명, 70명, 뭐 50명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뭐 화장실이 4개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뭐 곰팡이뿐만 아니라 뭐 바퀴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 진짜 저희가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참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했던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제 이런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네.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그 구금된 저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 반박을 하거나 뭐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고요. 일단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금 돌아온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일이 그래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 중앙 정부에서와의 어떤 그 정책과 관계없이 만약에 조지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이민국이나 이런 데서의 독단적인 상황으로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그런 뭐 처음에는 트럼프가 자국 정책을 방어하는 형태의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들은 할 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그 지금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돌아온 국민들이 그 기록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참혹한 대해서는. 상황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국 측에 어떤 뭐 사과 내지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외국 기업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 숙련 인력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을 교육하고 훈련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아침에 올려서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우리 이거 미국 투자가 저해되는 걸 원치 않는다. 외국 기업과 그들의 직원은 환영한다. 웰컴이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예측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뭐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네.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컬럼을 하나 이제 읽었는데
그 루비니라고 우리 닥터둠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시장을 어둡게 2008년 봤던. 글로벌 네네네. 금융위기 뭐 계속 망할 것이다 예, 이제 예. 예측해서 맞았던 사람. 그 사람이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그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채권 시장이 됐던 어떤 이제 그 시장들에서 그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도 살짝 이 지금 시장의 반응이 보면 한국이 투자를 뭐 늦출 수 있겠다라거나 다른 나라에도 또 안 좋은 시그널이 갔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킨이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네. 시장에서의 압박이 오면 처음에는 막 강하게 나가지만 또 바꿀 도망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이제 그 비일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미국에 대한 거부감도 좀 확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호텔 산업 같은 경우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7조 원 가까이 앞으로 이제 뭐 그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LA 타임즈나 이런 그 LA에 있는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LA가 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던 곳이기도 해서 그냥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민 단속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민 단속 정책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그 일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단속들이라든지 시위가 항상 많이 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를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비단 LA만의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호텔이 많은 라스베가스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무슨 관광 비자나 이런 것들마저도 지금 딴지를 걷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B1 비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용도로 갔던 B1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까지 구금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던 분들마저도 지금 미국을 사실 조금 이따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현장에 있는 미국에 있는 관광협회 회장마저도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미국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실이 나오고 실제로 호텔이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호텔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보니까 관세 부메랑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채용을 중단하기도 한다. 고용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예, 뭐 그 미국 경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미 연준의 금리 정책. 그래서 지금 그 파월이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오게 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고용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지금 그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이번 9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고용 것이다. 때문에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관세 네. 정책은 네.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트럼프의 주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실제는 이제 아니더라. 말씀드렸었던 그 루비니 그 네. 컬럼의 앞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세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 생산은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전부 다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니는 또 그 글로벌 금융위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의 시스템을 믿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어제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해진 목표가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그런 협상의 양식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관세 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0점을 계속 맞춰가는 서로의 계속된 다른 조건 하에서 0점을 맞춰가는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딱 어느 지점에서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 국익
네, 오늘 아침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될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손해가 되는 쪽으로는 협상하지 않겠다. 우리가 손해가 되는 협상에 대해서 사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일본이 먼저 이렇게 도장 찍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빨리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사실은 좀 그 협상력을 높여가면서 진행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뭐 듭니다. 25%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쉽지는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또 이제 그 연구기관이 CERP라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딘 베이커라는 수석 경제학자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3,500억 불 투자 그렇게 할 거면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거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국내 25% 관세 받아들이고 결국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서 네. 편익이 높은 쪽으로 한국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25%로 네. 더 올리잖아요. 지금 보복 네. 관세 어떤 데는 50% 이렇게 주는데 네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렵네요. 트럼프를 네. 상대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 주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뭔가 해결을 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엔에서요. 네, 유엔 총회. 유엔 총회에 지금 우리가 그 주재국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래서 나름의 지위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그 벌어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상황 또 아니면 급변하는 국제 통상 상황 속에서 뭔가 국익을 잘 챙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동원 한양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